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먼저 한번 가볼까요? 6페이지 밑에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저 인요한의 혁신이가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해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외부의 한 말은 아닙니다. 사석에서 한 말이 언론을 타면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영남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는 거죠.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떨어질 걸 알면서도 출마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거지. 야, 영남에서 뭐 사실 영남에 중진 많이 있지도 않아. 있어봐야 뭐 김기현 부류지. 3선 4선 한 사람. 특히 TK 쪽에는 중진들 3선 이상 중진들 거의 없더만. 맨날 그런 식으로 물갈이를 하거든. 그러니까 홍준표가 억울해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뻔하다는 거죠. 부울경과 TK 쪽에 있는 그 중진 국회의원들 대상자가 뻔한데 그 대상자들을 수도권에 끌어올린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이미지가 TK나 부울경의 국민의힘 중진이면 이미지가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올라와서 출마를 하면은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인요한이 한국 사랑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영남권은 영남권대로 서로 부글부글 하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영남 쪽 출신인데 그럼에도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그 수도권에서 당선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영남을 왜 비우려는 이유가 뭘까? 영남에서 계속 다선을 하는 사람들을 비우려는 이유는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구, 대통령의 후배, 대통령의 동문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요한이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일단 술도 잘 먹고 또 이분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또 뭐 자칭하는 말로 큰형 리더십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말도 좌충우돌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대사면 당 통합을 위해서 대사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18하고 4.3 사건에 대해서 망언한 사람들을 사면하면은 그게 당 통합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국민 통합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또 5.18에 또 참배를 하러 갑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중진을 비우려고 하는 것은 찐윤들 이번에 그 혁신위원 들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 사람들이에요. 박성중 그대로 남잖아요. 그 사람 찐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대로 공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왔던 멤버들 봐요. 무슨 뭐 팻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 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공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어제가 아니라 그제인가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을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윤석열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못 견디겠는 거지. 윤석열 남은 임기 믿고 만약에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보면 결국 망하게 생겼거든요. 인요한이 말은 잘했죠. 뭐 마누라 아이만 빼고 다 바꾼다라는 말은 뭐 예를 들면 박근혜가 빨간색 쓰고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정도 수준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은 0이잖아요. 윤석열을 빼야지.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최고의 혁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혁신 대상 1원. 그 극우적 마인드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충격을 받았다면 기재부한테 예산 다시 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결정타가 저는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 안 나온 거죠. 그걸로 윤석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기회를 다 발로 찼다고 봐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야 지금 오매불망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국민의힘 밭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이기겠다고 상당수 국회의원 자원을 차출해버렸어요. 그래서 반타작했지 선거에서. 그러고 보면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동네에. 근데 지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이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인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일단 비교가 안 되는데 민심까지 나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긴 되게 힘들죠. 그럼 윤석열이 거의 뭐 내가 중간평가 받겠다 같은 수준의 쇼킹한 요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선거 여론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대실책을 하기 전까지는요. 언론이 막 쥐고 물어 뜯어가지고 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조국 장관 그때 같은 그런 거.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남이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된다. 왜곡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책임 있는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 민심을 되찾는다. 이거는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윤석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말고 원외에 있는 사람들부터 지금 민심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도 칼을 잡은 손이 깨끗해야지 수사가 깨끗하잖아요. 정치 혁신도 똑같습니다. 혁신하는 주체가 국민들이 정오하는 사람인데 그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걸 또 이 혁신 대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 시점을 또 잘못 잡은 게요. 인요안이 조기에 청기 누설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년 1월쯤 넘어가 가지고 주요 이슈들이 사그라들고 난 뒤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27일 날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준석, 유승민하고 그다음에 또 신당 창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진들이 당신들 잘려나갈 수 있어. 그러면 이 중진들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갔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이거 부인 문제니까 대통령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뒤로 도망갈 구멍이 생겨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 한 17%, 18% 나옵니다. 그럼 그걸 또 하나의 또 세판에 대한 하나의 그 도망갈 구멍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 이제까지 친윤 행세하던 중진들까지도 비윤, 반윤으로 돌게 만드는 지금 아주 섣부른 좋은 전략을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이런 거죠. 본진인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를 징계해놓고 사실은 대선 때 경쟁자였잖아요. 말하자면 민주당으로만 따져도 이재명, 이낙연 같은 관계인 거예요. 그렇다고 잘 대우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선 경선에서 진 사람이므로 하방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면서 대구로 내려갔지만 사실 중앙정치 엄청 하고 싶어하는 홍준표 옹을 수요 때 골프 쳤다고 징계를 해놓고 요거를 사면한다는 이야기에 이준석, 홍준표 두 대상자가 사실 아무 얻는 이득이 없거든. 굳이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이득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홍준표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뭔데? 사면이란 말은 대통령만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러니까 김기현 자체가 우습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홍준표의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계속 반발이 심해지는 거고 이게 총선을 뭐 한 5개월 정도밖에 놔두지 않은 입장에서는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홍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어제 그 전 대구시장 권영진이가 그랬다며 그거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하나 못 잡아놓고 이준석 하나 못 품고 이게 대구의 민심이라며. 그 말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권영진이는 그 말을 이재명 대표를 까는데 썼지만 반대로 말하면 니들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대구 심리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은 대구 경북 지키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분위기면. 뭐 예상이긴 한 겁니다만 어쨌건 홍준표의 징계 취소에 관련된 부분. 근데 여기서 그쪽 민심을 얻으려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홍준표를 품어야 되거든요. 댓글 하지 않거나. 근데 이렇게 지금 댓글을 쉰카콜라라는 댓글이 있더라. 조롱해버려요. 홍준표 성적에 참겠어요? 그래 또 안철수는 또
이준석에 대한 제명 요건이 몇 건에 이르렀다라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힘 내에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도가 보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국힘이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저기 망하는 집안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구멍 내 가지고 그 구멍으로 도망가려고 좌로도 뚫고 오른쪽으로도 뚫고 뭐 뒤로도 뚫고 뭐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통 이준석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의 대변인들이 저렇게 말을 하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들리는 거고요. 현재 대변인들은 김기현이 임명한 사람들일 테니 김기현이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홍준표가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페이스북은 그런 거거든요. 니들 총선 망해. 근데 그게 지금은 당 지도부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윤석열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떴다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 그 홍준표 정도 되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냐면 아 저 윤석열 조기에 내려가겠네, 조기 대선 생기겠네, 아 그렇지, 이거 그렇지. 출마 준비해야지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네. 내가 지금 윤석열 그렇게 망칠 때 우리 당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인증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네임덕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 홍준표가 바른 말을 하긴 했지만 경제가 제일 안 좋은 것은 전통적으로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이 한나라당 부류, 새누리당 부류, 국민의힘 부류 찍어주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혜택도 못 본 지역 중에 하나예요. GRDP 20년째 꼴찌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총트리 할로메탈이라는 게 검출이 돼요. 못 먹을 수준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나는 빨간당 찍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거를 지금 대구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수돗물, 고령 수돗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국힘을 찍겠다라는 거 이거 스스로 그냥 사지로 들어가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민생에 관심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늘 언론에 나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내려가면요 공무원들이 홍준표 뭐 노조 이런 데서 홍준표 고발하고 난리 났어요. 무능력하다고. 또 하나가 또 있죠. 재정을 지들 말처럼 건전재정 사실은 긴축재정 하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는 교구분이 줄어들면서 국민의힘 포함 지자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그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면 지자체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행정 이런 게 보다 난 복지라고 보거든요. 복지죠. 네.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걸 하고 있는 건데 복지가 상당수 사라져 버려요. 돈 안 내려주면. 그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버티는 재간이 있겠어요? 그 특히 이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많아요. 경북이나 영남 쪽이 재정 자립도가 낮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2016년도에 이 지방재정 관련해서 10일 단식을 했잖아요. 그때도 뭔가 하면 이제 교부세를 박근혜 정부에서 낮추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방 정부가 이제 거덜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성남시는 흔히 하는 말로 불교부 단체예요. 잘 살아가지고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안 만든 단체인데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자치단체장 협의회,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식을 했던 건데, 이 교부세라는 것이 그 균형재정이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 뭔가 하면은 서울시 같은 데 세수가 많이 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의 봉화다. 그 다음에 전남에 어디 뭐 장흥이다 이런 데는 세수가 적게 거치잖아요. 재정 자립도 한 29% 이렇게 되고 서울 같은 데는 100%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재정을 빼서 장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줄 수 있도록 해서 균형 재정을 맞추도록 하는 게 교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기도 하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하급 단위인 기초자치제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경기도 경북의 시군에 준 적도 있어요. 보조를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줬던 건데 이걸 자체로 없애버리면은 극단적으로 잘못 가면은 못 사는 시군에는 공무원 월급 주지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OECD 국가 중에 가장 코로나 때 돈 적게 쓴 나라의 문재인 정권을 윤석열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문재인이 돈 많이 써버려 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못 쓴다 같은 소리. 뭔 개소리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국가가 세계적 위상이라는 게 있고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만 잘하면 세수는 들어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아버지도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회사 하나 더 만든다고 돈이 없어요. 근데 아이 학교 등록금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빚을 내서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니게 하는 게 먼저일 거 아니에요. 들어올 돈은 있으니까. 이거를 다 거짓말로 그냥 완전 오용시켜가지고 진짜로 윤석열은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가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고 모르죠. 얘가. 네. 그렇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예산안 저렇게 진짜 필수 예산 다 깎아버리면 결국 국민들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미친 정권 들어서 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면 당장 탄핵시켜도 아깝지 않은 인간.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